방정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누누이 말을 하지만은 이미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들은 이런 이론 수업은 듣지 말고 더 나은 방식의 공부를 하세요. 하지만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들어줄만 할 겁니다. 자, 방정식은요, 뭐 저번에 등식의 성질 이렇게 해가지고 등식의 성질과 그 다음에 항등식 방정식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2차 방정식 그리고 이제 3차 4차 방정식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방정식의 좀 다른 것들 좀 보려고 그래요. 자, 2차 방정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은요, 알 겁니다. 유도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유도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 근의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젠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유도를 하는 것을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워요. 예, 대학교에서도 수학과에서만 아마 다룹니다. 저는 물리학을 했고, 사실은 3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 4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은 제가 따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서 알고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상관없고, 저는 이 강의는 주 내용이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약간 이제 플러스 그리고 약간 마이너스 이 정도, 예, 약간 중학생용, 약간 고등학교 넘어가는 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 대상은 고등학생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3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이나 4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잘 설명해 주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2차 방정식도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부터 이렇게 해 나가죠. 2차 방정식인데요. 근의 공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연형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네, 요거는 중3 학생들이 본다면은 좋겠죠. 자, C라고 하는 것이 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보낼게요. 마이너스 C를 할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C를 해서요. AX 제곱 플러스 BX가 마이너스 C. 양변에 마이너스 C를 했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로 나눠줄 겁니다. 이유요? 좀 완전 제곱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이제 된다면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가 좀 간단하게 되죠. 완전 제곱식 하는 방법은 요거죠. 이 아이의 1차항의 뭐를 절반, 그것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죠. x제곱에다가 a분의 bx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고요? 이거의 절반, 즉 2a분의 b에다가 제곱을 한 걸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죠. 양변에는 똑같이 더해야 된다고요. 작업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등식의 성질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양변에 똑같이 A로 나눠주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적에는 양변에 똑같이 EI를 더해줬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적에는 양변에 똑같이 C를 빼줬고요. 그죠? 등호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네.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죠? 이 아이는요, 이게 보면은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c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분수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더 좋죠. 네, 두 개 따로 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로 만들어주면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분을 해주죠. 통분을 해주면 4a, 4a를 분모 분자에 꼭 똑같이 곱합니다. 그죠? 4a, 4a 곱하면요, 4a 제곱분의 4ac 그리고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x 더하기 2a분의 b가 어떻게 돼요? 얘의 제곱이 뭐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죠. 자, 루트는 분모 분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모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 하면은 2a가 될 거고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자, 양변에서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빼줄 겁니다. 2a분의 b를 빼주면 x만 남고요. 2a분의 b를 빼주면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한꺼번에 2a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근의 공식이 완성이 된다. 그죠? 근의 공식을 유도를 해봤어요. 네, 한 번쯤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유도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우리 잘 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든 인수분해가 되지 않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근의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 루트 근호 안쪽에 있는 이 아이의 부호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a와 b와 c가 a도 실수, b도 실수, c도 실수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이런 경우를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실계수 방정식일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아이가 0보다 클 적에는 루트 안쪽이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요. 또 이게 0일 경우에는 서로 같은 두 실근, 그걸 중복된 근이라 해서 중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같은 두 실근. 한 개의 실근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 한 개 이렇게 하지만,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중복되는 근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x-2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가 2 이렇게 딱 하나 나오죠. 사실은 x-2, x-2 이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2 또는 x가 2 이렇게 해서 중복된 두 개의 근이에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중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근. 자,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가 0보다 작다면은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쪽이 0보다 작으면은 허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호에 따라서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뭐라고 그러냐? 판별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이라고 그래요. 판별식 D 이렇게 써주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자,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바꿔요. 선생님, 아까 전에 서로 같은 두 실근? 왜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이게 두 개인지 아니면은 그냥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표현하는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로 다른 근의 개수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서로 다른 근의 개수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는 한 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근의 개수라면 따로따로 두 개예요. 그래서 중근이고요.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쳤을 적에 x-a의 제곱 x-b 3차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방정식이면 이거는요 x 이코르 a 또는 x 이코르 a 또는 x 이코르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이코르 a가 중복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근 x 이코르 b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x 이퀄 a 또는 x 이퀄 a 또는 x 이퀄 a를 가지고 근 3개가 같다 이렇게 해서 삼중근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중근의 의미를 조금 한번 짚어봤고요. 중근의 의미, 판별식, 중근의 의미, 그리고 중근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얘기하는 거다. 중복되는 근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근과 삼중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이것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라는 얘기고요. 그럼 다시 보면 x-알파가 0 또는 x-베타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2차 방정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죠. 자, 이 식과 이 식은요, 완전히 동일한 식이어야 됩니다. 근데 얘랑 어때요? 뭐예요? x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좀 다르죠? 예,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이건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a로 싹 나눠주는 거예요. a분의 b, x, a분의 c 이퀄 0 이렇게 한다면 자, 정계를 한다면 이거 곱셈공식 할 적에 봤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자 보세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완전히 같다고요. 다 같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같은 식이에요. 같은 등식이에요. 얘들은요. 그러면 어때요?
뭐랑 같아야 돼요? 이 아이랑 이 아이랑이 같아야 되죠. 1차 개수끼리 같아야 되죠. 그래서 a분의 b랑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a분의 c죠. 그죠? 네. 근각의 수위관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3차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근각의 수위관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x-알파, x-베타, x-감마 이코르 0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전개할 줄 알죠?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x세제곱 a분의 bx제곱 a분의 cx a분의 d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한 게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랑 a분의 d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에서의 근각의 수위관계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4차 방정식도 5차 방정식도 근각의 수위관계는 있어요. 예,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되게 귀찮겠지만은 한번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고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한번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은요.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 이퀄 0 이거에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거든요. 이건 다시 방정식에서 방정식 fx 이코르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되면 fx y 이코르 fx와 y 이코르 0 요렇게의 함수의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이 아이입니다.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이 아이의 실근이에요. 실근. 교점의 x좌표요. 네, 보죠?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고요.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이 아이의 실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아이의 실근의 크기 뭐 이런 것들 위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에서 두 근이 뭐 k보다 크다. 두 근 모두 k보다 크다. 또는 두 근 모두 k보다 작다. 또는 두 근이 k의 사이에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k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방정식이라면서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해보려 하다가 시간이 20분이나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론 설명을 30분이 넘어간다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근이 K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A가 양수일 때요. A가 0보다 크다면요. A가 0보다 작으면 조금 이 아이가 달라지겠지만 A가 0보다 크다면요. 그럼 A가 0보다 클 수 있게끔 다 마이너스를 곱하세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럼 되잖아요. 어쨌든 A가 0보다 클 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y equal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이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되겠죠. y equal ax제곱 bx c 이렇게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두근이 k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요. x축과 만나는 녀석이 y equal 0이라고 하는 건 x축이에요. x축은 다 y좌표가 0이잖아요. 그래서 y equal 0이에요. x축과 만나는 녀석이 이제 두 개거나 두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으니까 한 개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할게요. 자,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로 쓴다면 자, 요때 여기가 K다 이거. K 값보다 두근이 크다. 두 개가 크다. 요때 여기가 K다 이거야. K 값보다 서로 같은 두 개가 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자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이 조건이 얘기가 돼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K를 집어넣어 준다면 즉 AK 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돼요. 그다고 뭐예요? 이것만 가지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니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경우도 있잖아. 이 경우도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두 점 만나고요. 요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자리에다가 k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0보다 크죠. 이 경우에도 이 두 가지는 성립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이 두 가지는 성립하고요. 그러면요. 얘랑 구분 짓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축의 자리죠. 축의 자리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들어가고 뭐가 축의 자리가 뭔데요?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 y 이차함수의 축이거든요. 축이 k보다 이 경우에는 k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k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것만 처음부터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축의 위치가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안 만나고 K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만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안 만나고 K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K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크다. 안 만나고. 그러면 뭔데요? 두근이 K보다 크다가 안 돼요. 왜요?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돼요.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수는 K보다 크다가 안 돼요. i는 0보다 크다 이런 거 없어요.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됩니다. 무조건 크기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실수여야 된다. 그래서 실수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죠. K. 응?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죠. 판별식은 0보다 큰데 K를 집어넣어주면 AK 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C 하면 0보다 작죠. 그러면은 K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요거 사이에 있죠. 그죠? 두근 사이에 K가 있다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이 아이를 fx라고 합시다. fx라고 합시다. 요거는 fk 이렇게 돼요. f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 fk가 0보다 작다 하면은 k가 두근 사이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요 경우에는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커요. 네, 한번 해보세요. 판별식은 0보다 커요. 그리고 이제 뭐 두근 사이에 있으니까는 굳이 축이 k보다 큰지 작은지는 별로 안 중요하죠. 자, 요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요거는요, 0이랑 같아도 되죠? 0이랑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뭐 fk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커야 돼요. 요 세 조건이면은 두근이 k보다 클 때가 클 때의 조건이고요. 두근이 k보다 작을 때의 조건은요.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근이 k보다 작을 때의 조건은요. 요거 두 조건 다 들어가야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안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작다 하면 안 되냐? 다시 왜 작다 하면 안 되냐?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크기 비교가 안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k k 집어넣어주면은 양수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축의 방향만 축만 0보다 k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근이 k보다 작다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 사이에 k가 있다 하면은 그냥 이 식에다가 함수식에다가 뭐 집어넣어주면 된다. k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녀석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는 한번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하면서 본 거고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근과 개수의 관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